2025년 6월 17일 이스라엘 공군은 예고 없이 적어도 공습을 감행하며 이란 북부 지하에 위치한 비밀 군사 지휘센터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핵무기 저장소나 미사일 발사 기지를 겨냥하지 않은 이번 공격은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슬람 정권의 두뇌를 제거하는 것. 시청자 여러분, 불과 몇 시간 후 이란 정부 전용기가 테헤란에서 오만의 무스카트로 이륙했습니다. 동시에 이란 국영 방송은 권력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모습을 단 한 장면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란 전역은 지휘 체계가 없는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즉시 백악관에서 연설하며 이란은 협상을 원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성명이 아닙니다. 이는 테헤란 정권의 정당성이 끝났음을 알리는 종말의 신호로 해석됩니다. 이번 사건은 미국이 1월에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2차례 시도했다고 비난하고 중국이 6월 17일 샤헤드 미사일 공격을 위한 유도 데이터를 지원했다는 혐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발생했습니다. 베이징과 테헤란, 이슬라마바드 간의 암묵적 연합은 즉시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나토 동맹의 전방위 반격에 직면했습니다. 같은 주 중국 시진핑 주석이 카자흐스탄에서 의심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많은 이미지가 중아시아 언론에 의해 편집된 이번 회의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의 중요한 발언은 신화사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이후 분석에 따르면 이 방문은 외교적 목적이 아니라 중국 본토에서 위기가 확산될 경우를 대비한 전략적 탈출 경로를 구축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권력 지도가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입니다. 이란 지휘부 말살 테헤란의 몰락. 시청자 여러분, 2025년 6월 17일 새벽 테헤란 북부 하늘이 6분간 불타올랐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의 F-35 두 편대는 이란의 S-300 방공망을 뚫고 다닐 목표, 즉 이맘 알리 복합 단지를 정밀 타격했습니다. 서방 정보 당국은 이곳이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혁명수비대 IRGC 참모진의 비상지휘센터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는 핵전쟁이나 쿠데타 상황에서 테헤란이 지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밀 기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보고서와 플래닛 랩스의 위성 데이터를 통해 티하르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GBU-57 벙커 버스터와 AGM-158B 순항미사일을 사용해 60m 이상 깊이의 지하 벙커 구조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전시에도 침투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이 요새가 무너진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란은 어떠한 반격도 하지 않았으며 더 중요한 것은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12시간 동안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로이터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200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란 신정 체제에서는 지도자의 건강에 대한 소문이 돌 때마다 국영 방송이 즉시 그의 모습을 공개해 민심을 안정시켰지만 이번에는 모든 채널이 오래된 다큐멘터리만 재방송하며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5시 39분 정부 전용기 EPFN은 메흐라바드 공항에서 오만 무스카트로 출발했습니다. 미국과 영국이 완전히 통제하는 영공을 호위 없이 통과한 이 비행은 협상이 아니라 명예로운 후퇴 혹은 권력 이전을 위한 비행으로 평가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미군 관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는 워싱턴이 통제된 전략적 탈출을 허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3시간 후 워싱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나타났습니다. 이란이 협상을 원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직접 답변하지 않고 단 4글자 너무 늦었다. It's too late를 내뱉었습니다. 경험 많은 외교관들에게 이는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장례식의 선언이었습니다. 이코노믹 타임스의 논평에 따르면 트럼프의 발언은 테헤란과의 화해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며 신정체제의 협상 자격 상실을 공식화한 전환점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하며 이란의 효과적인 대응을 차단할 수 있었던 이유는 6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티할의 확인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미사일 정밀 타격이 파스다란 거리에 있는 IRGC 총참모 본부를 강타했습니다. 육군 공군 쿠드스 부대 사령관을 포함한 300명 이상의 장성 및 대령이 5분도 안 되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 전문가들이 길을 여는 공격이라 부른 이 작전은 이란의 군사 지휘 능력을 완전히 마비시켰고 살아남은 인원들이 이맘 알리 지휘센터로 몰려들게 만들어 4일 뒤에 치명타를 위한 완벽한 표적이 되게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란의 모든 지휘 라인은 붕괴되었습니다. 이스파한과 쉬라즈의 육군 부대는 인증 코드 없이 명령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이란 외교부는 터키와 오만에 비밀 공문을 보내 장기 연락 두절 시 인도주의 통로를 보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가안보국은 완전히 침묵했고 IRIB 이란 방송은 2021년 영상만 재방송했습니다. 미국은 펜타곤에서 백악관까지 비정상적인 침묵을 유지했지만 AP뉴스와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센트콤, CNT콤은 데프콘을 3단계로 격상하고 알 우데이드 기지에 1디 200명의 병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6월 17일 새벽 공습은 단순한 선제 군사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협상 대신 신정체제의 핵심을 해체하는 전략 단계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24시간 전 중국이 이란의 미사일 유도 데이터를 지원했다는 혐의 속에서 분석가들은 테헤란에서의 전투가 중동 아시아 러시아 축을 붕괴시키는 전역 캠페인의 시작이라고 평가합니다. 붕괴 시나리오는 이미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대역의 등장 탈출의 시작. 6월 13일 공습은 전면전을 촉발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수개월간 준비된 시나리오를 완성하는 마지막 못질과 같았습니다. 워싱턴은 공개적으로 등장하지 않았지만 기술적 기반과 정치적 반응 논리에서 그 흔적을 남겼습니다. 미국 법무부의 기소 문서와 타임 매거진 6월 18일에 따르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 암살을 2차례 계획했습니다. 첫 번째 음모는 2020년 미국이 카셈 솔레이마니 장군을 제거한 직후 시작되었고 2024, 2025년에는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었습니다. 트럼프 타워 근처에서의 저격과 백악관 근처 아이스크림 트럭에 위장한 화학 폭탄 공격, 두 음모 모두 미국의 방첩 작전에 의해 좌절되었습니다. 6월 17일 미국 법무부는 3명의 용의자를 기소했으며 이 중 1명은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이란 스파이로 확인되었고 나머지 2명은 공격을 지원한 외국인입니다. 많은 관찰자들은 이것이 백악관이 비밀 대화를 중단하고 이스라엘 동맹의 행동의 신호를 보낸 결정적 계기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전쟁과 달리 이스라엘의 공격은 군사 인프라가 아닌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의 권력 중심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로이터의 6월 19일 분석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단순한 군사 공격이 아니라 이란 신정 체제의 권력 기반을 무너뜨리려는 의도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공격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AP통신의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 작전은 테헤란 외곽에 설치된 드론 정찰, 레이저 센서 위성, 그리고 AI를 통한 장성들의 활동 분석 등 다층적 기술의 조합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모사드의 특수부대가 통합해 이란 고위 지도자들의 행동 패턴과 권력 집중 시점을 파악했습니다. 6월 13일 밤 IRGC와 이란 안보기관의 고위 장성들이 동부 테헤란의 이맘 알리 지휘 벙커에 모여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실시간 데이터가 이스라엘의 스마트 무기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 성명을 내지 않았지만 시간적 일치와 워싱턴에 계산된 침묵은 국제 분석가들로 하여금 미국이 반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 위기를 유도한 배후일 가능성을 결론짓게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7일 아침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서 내뱉은 유일한 말 너무 늦었다는 짧지만 날카로운 메시지로 이는 지휘 중심을 잃은 정권에 보내는 정치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더 주목할 점은 중국의 반응입니다.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베이징의 모든 언론은 모든 당사자가 자제할 것을 단 한 문장으로 촉구했을 뿐 공식 사설, 군사적 논평, 외교부의 입장 발표는 전무했습니다. 이는 중동 지역에서 베이징의 핵심 전략 파트너인 이란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 비정상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것이 중나라이가 깨달은 바를 보여준다고 분석합니다. 워싱턴이 테헤란에서 이처럼 정밀한 권력 수술을 지원할 수 있다면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집권 체제에도 이 모델을 반복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전체 캠페인은 대규모 전쟁의 형태가 아니라 계산된 붕괴 모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암살 음모에서 시작해 백악관의 반응을 유발하고 AI와 전략적 정보로 실행되며 이란의 군사 지휘 센터를 제거하는 공습으로 마무리됩니다. 이는 전쟁이 아니라 체제를 처리하는 정형화된 모델입니다. 중앙아시아 대역의 등장 탈출의 시작. 2025년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시진핑 중국 주석은 카자흐스탄 수도 아스타나에서 열린 중국 중앙아시아 정상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는 거의 2달간 국제 무대에서 조용했던 시 주석의 첫 해외 방문이었습니다. 중국과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로부터 체제 해체적 공격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의 아스타나 등장은 의혹을 완화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가 진짜 시진핑이 아니라 정치적 대역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논란을 증폭시켰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군대와 당 내부의 예상치 못한 변동 이후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가운데 안정된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로이터의 6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회의에 참석해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번 방문의 의전은 의심스러웠습니다. 국빈 만찬, 대규모 의장대 사열, 그리고 시 주석의 모든 국빈 행사에 동행했던 펑리위안 여사의 동석이 없었습니다. 회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동방에서 평화의 메시지를 가져오는 누구든 환영한다고 애매하게 선언했습니다. 이 발언은 시 주석이나 중국 주석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누구든이라는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알자지라 6월 17일에 따르면 이는 아스타나가 베이징에서 온 어떤 대표든 진짜 지도자든 대역이든 상관없이 접촉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외교적 이중 메시지입니다. 또한 토카예프는 이전 중앙아시아 회의에서 흔히 언급되던 군사 협력이나 포괄적 전략 파트너십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시진핑이 실권을 잃고 내부 감시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카자흐스탄이 베이징과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로이터가 인용한 중앙아시아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투자나 인프라 협력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된 회의에서 긴급 상황에서의 중국 지도부의 탈출 경로를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신장 서부 국경 지역에 일시적 비정치 구역을 보장해달라고 카자흐스탄에 요청했으며 이는 베이징 내부의 불확실한 상황을 위한 안보 중계지로 묘사됩니다. 라디오 프리 유럽 라디오 리버티가 인터뷰한 전 카자흐스탄 군 장교에 따르면 이 협정에는 베이징 고위 인사들의 비상 철수를 위한 육로 국경 이동 가능성도 포함됩니다. 동시에 워싱턴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6월 18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파키스탄 군 참모총장 아심 무니르 장군과 비밀 회동을 가졌습니다. 로이터 6월 18일은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 장군을 비공개 오찬에서 만난 것이 처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의 내용은 이란 테러 대응 전략, 그리고 신장과 파키스탄 과다를 한글 연결하는 CPEC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통제하는 파키스탄의 역할에 집중되었습니다. 이는 중국이 동중국해 또는 남중국해 봉쇄 시 서쪽으로의 유일한 전략적 탈출로로 여기는 경로입니다. 트럼프가 베이징이 서방 정보기관과 협력한다고 비난했던 무니르 장군과 공개적으로 악수한 것은 중국의 후방문을 잠그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러시아가 중동 협상에서 배제된 상황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전략, 중국,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축 차단. 시청자 여러분, 2025년 6월 1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앙아시아 중동 반월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며 중국, 이란, 파키스탄, 러시아 간 전략적 연합을 차단하는 전략적 수를 던졌습니다. 불과 72시간 동안 테헤란, 이슬라마바드, 아스타나,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기지에 이르는 네 방향의 공세가 동시에 전개되며 미국 주도의 질서에 반대하는 국가들의 물류와 정치적 흐름을 강타했습니다. 6월 13일 공습으로 이란 군사 체계가 마비된 직후 6월 18일 트럼프는 백악관에서 파키스탄 군사령관 아심 무니르 장군을 비밀리에 접견했습니다. 로이터는 미국 대통령이 파키스탄 장군을 비공개 오찬에서 만난 최초의 사례로 의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보 전문가들은 워싱턴이 중국 파키스탄 경제 회랑을 통제해 중국을 옆구리에서 압박하기 위해 이슬라마바드를 중간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마지막 일격은 바그람 기지에서 왔습니다. 더 드라이브와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미 공군은 B-20월 스텔스 폭격기를 배치해 이란과 서아시아 상공에서 절대적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이 전략 비행은 무력 과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지역 경쟁자들에게 보내는 전략적 경고였습니다. 이번 지정학적 소용돌이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모스크바의 움직임입니다. 6월 19일 러시아 외무부는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했지만 이스라엘이나 미국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이스라엘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모스크바는 우리의 캠페인에 암묵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시리아 내전에서 존재했던 이란과의 암묵적 동맹이 국제적 압박과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국면으로 붕괴된 전략적 후퇴로 여겨집니다. 유라시아넷은 러시아가 이란, 파키스탄 같은 먼 동맹을 유지할 능력이 없으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북쪽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철수는 이란이 유엔에서 후원자를 잃게 했고 중국은 고립된 상황에 놓였습니다. 6월 19일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국기가 미국 국기 옆에 개양된 비공식 상기 의식은 선언도 언론 보도도 없이 진행되었지만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캠페인을 승리로 마무리했으며 후속 이란 시대의 미 이스라엘 전략적 공조를 상징합니다. 폭스뉴스와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역 안보 정책에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주권 방어를 명분으로 미사일이나 핵무기 힘을 재구성하려는 어떤 국가도 허용하지 않으며 이를 지원하는 자는 테헤란과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중국을 놀라게 한 것은 미국 전자정보 시스템이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비행 경로 보정 데이터가 중국 제공 암호화 장비에서 유래했음을 탐지한 점입니다. AP통신 6월 18일에 따르면 이후 미국 상무부는 12시간 만에 중국 국영 군사 기업에 대한 미국 공급업체의 암호화 기술 및 부품 전송을 차단했습니다. 이 제재는 중국 항공우주 산업 주식을 급락시켰습니다. 이 메시지는 베이징을 겨냥한 것입니다. 트럼프가 이란에서 칼을 뽑았을 때 그는 중국 고립의 여정을 막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누가 다음 권력의 판도를 결정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